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생활경제백서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생활경제백서 시간에는 이 재테크,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 이런 이야기 할 텐데요. 이 부제목을 제가 김혜민 갱생 프로젝트로 좀 바꾸려고 해요. 저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저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사람은 안 변하던데요. 바뀔 수 있을까요? 바꿔보겠습니다. 몇 번 센터장님하고 만나면 좀 바뀔 수 있나요? 보통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뀔 때까지 만나면 됩니다. 평생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센터장의 강연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 주로 어떤 강연들 많이 하세요? 제가 주로 나가는 게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제가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50대에서 60세 사이에 계신 퇴직이나 명예퇴직 앞두신 직장인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제가 그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지금 와서 하면 뭐하냐 이거.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좀 해줬으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정작 또 10년 전이나 5년 전에 가서 그 나이 때 계신 분 상담하시면 그렇죠. 뭐 벌써 이런 걸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렇죠. 분도 있으세요. 맞아요. 참 사람이 10년, 20년 뒤가 되게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눈 깜짝하면 다가오는 건데 그걸 알면 진작 준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잘 못하게끔 내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나 지금 저축 안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뇌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 편하실 겁니다. 저의 뇌를 탓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요. 내가 했던 뇌도 내 몸의 일부니까. 그러니까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은퇴 설계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는 체크카드를 급여 통장으로 해두면 안 된다.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주 단위로 송금해라. 그중에 꿀팁이 금요일 저녁보다 월요일 아침에 송금해라. 네, 맞나요?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기억은 이렇게 잘하는데. 자, 참고로 이 두 가지 다 안 했는데 이 둘 중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동시에 시작해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 급여 통장에서 어떤 게 자동 이체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파인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내 자동 이체 내역을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셔가지고 그냥 힘든 거 많이 하라는 거 안 하고요. 그 옆에다가 며칠 날 자동 이체되고 있는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며칠 날 돈이 빠져나가는 건지가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나가는 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 정도 내가 한 달에 쓰는지도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모르는 게 계시는데요. 네네. 이제 보통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다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를 맞춰놓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돈이 없죠. 그렇죠. 그 통장에 월급이 스치고 그냥 나가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이전의 계획을, 그러니까 이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스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을 한번 봐보기 전에 뭐가 빠져나가는지 일단 상황의 심각성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 나가는 항목들, 자동이체돼 나가는 항목들을 좀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동이체 항목을 보면 이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자동이체 항목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다달이 조금 다르게 나가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카드값 같은 거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카드값이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시켜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좀 이걸 송금을 할 때 자동이체 계좌를 좀 분리해 놓으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같은 것들은 다달이 너무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다른 자동이체랑은 좀 구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동이체가 나가면서 다른 정말로 중요한 거 나갈 것들이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 당장에 한 달, 두 달 뭐 다시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한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은퇴자분 상담할 때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겪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는데 카드 대금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보험료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건강보험료 같은 게 한두 번 정도 안 나가게 되면 보험 실효가 되면은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꼭 보면
그 사실을 알고 병원에 가서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치료가 돼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동안 낸 돈들도 아깝고. 그렇죠. 보통 이제 우산 들고 다니다가 비 오는 날 정작 안 들고 다니는 세상에요. 경우라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카드 대금하고 그렇지 않은 고정 지출하고는 좀 구분해서 다른 통장에서 좀 지출되게끔 하면 카드 대금은 연체가 되더라도 연체이자 정도로 물고 마는 거지만 이게 아까 보험료나 이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안 나갔을 때는 네. 이게 당장의 보험료는 얼마 안 되지만 보험금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거는 좀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젊었을 때는 별로 이게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치료를 받을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작 그게 써먹어야 될 때가 그때인데 그걸 좀 잘 챙겨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자동이체 관리할 때는 좀 잘 관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이체 계좌를 분리해라. 예. 그래서 꼭 나가야 될 것들 그리고 고정 비용, 보험료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 비용이니까요. 그리고 카드값 같이 조금 매달 바뀌는 금액은 좀 분리를 해라, 계좌 네. 분리를 해라 말씀해 주셨고요. 근본적으로는 변동 지출하고 고정 지출을 분리하라는 얘기가 이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걸 두 개를 구분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고정 지출은 매달 얼마 쓰는지는 한 번만 해보시면 다 가는 돈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급여료가 나오거나 이제 연금 받으시는 달에 그 통장에 그만큼만 넣어놓으면은 문제없이 해결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제 변동 지출을 관리하는 건데 자기가 혹시 PD님 지난달에 얼마 정도 카드 쓰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그거를 신랑이 듣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네. 쓰기는 쓰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기억을 못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죠. 이 대가. 카드 그렇죠. 그리고 결제하는 날짜도 카드마다 조금씩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데 이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파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자동이체 통합 관리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네. 사이트에 똑같이 뭐가 있냐 그러면 카드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앱으로도 까실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네. 그 어카운트 인포라는 사이트를 하나 깔아 놓으시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 정보를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밖에 조회 못하죠? 예. 네. 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조회하시면 뭐가 좋냐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청구되는 요금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과거 몇 달간 청구됐던 것들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번 달에 청구되는 요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과거 추이도 좀 보시면 내가 한 달에 카드로 얼마 정도를 쓰는지를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카드는 많이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 변동 지출되는 부분들 중에서 내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면 변동 지출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내가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체크카드 통장을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어. 체크카드 통장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그것도 많은데 이것도 많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내가 자동이체로 나갔던 신용카드 양이 많다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체크카드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줄여보는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걸 정확하게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상담을 해보다 보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던져보는 게 이거거든요. 지난달 카드값 얼마 쓰셨는지 아세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출하는 항목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저같이 매달 월급 받는 사람들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뛴 만큼 돈을 벌고 하는 프리랜서들이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저 같은 월급쟁이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급이 일단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큰 테두리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도록 그 정도만 하지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을 저축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쓰고 남지 않으니까 저축을 안 하는 경우들이 네.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하고 지출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쳐다보는 거에서 제가 보기엔 자산 관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 자신 아는 데에서부터 네.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291님께서 저희 생생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직장생활 15년 만에 퇴사했어요. 퇴사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요즘 시원하게 라디오 들으며 시원하고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생생경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퇴사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시는 분은 아마 퇴직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준비된 분이겠죠? 그렇죠. 잘 준비하셨던 분이거나 부럽네요. 마음의 수양이 되신 분이거나. 자족할 수 있는. 네. 둘 다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진짜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도 맞벌이니까요. 요즘에 이렇게 저 같은 맞벌이들도 많고, 각자 그래서 관리하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각자 관리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 공동의 목표는 항상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버는 동안에 각자 써도 되는데 퇴직이나 은퇴는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유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누구는 준비를 해놓고 누구는 준비 안 해놓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 지금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맞벌이할 준비를 해놔라. 연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맞벌이면 은퇴 후에는 연금 맞벌이를 해라.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금들을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 받는지, 본인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어느 정도 받는지, 그럼 둘이 합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오잖아요. 네. 그 금액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둘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메꿀 건지를 서로 한번 의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직장 생활하면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예. 그 액수를 비교해보고 내가 원하는 노후연금하고의 차익을 어떻게 메꿀 건지를 의논해봐라. 굉장히 실질적이네요. 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노후저축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2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이 필요하다 말은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200만 원, 300만 원이 노후 생활에 툭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가진 걸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준비해 놓은 돈이 앞으로 몇 세부터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본인 거, 배우자 거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게 내 목표치 수치가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사람은 채우려고 노력하게 네.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조언해 주는 건 뭐라고 그러면 본인과 배우자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 같이 살 것 같지만 이거는 뭐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같이는 살 수는 있는데 같이 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살아갈 만큼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느냐. 아하. 반대로 이야기하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내가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크로스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 보험 상품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 남자 사망 나이가 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 먼저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남은 아내를 위해 뭐 남편이 더 돈을 넣는 뭐 이런 그런 보험 상품도 그런 있던데요. 상품들도 있고 이제 기존에 사람들 많이 가입하는 게 종신보험 가입 많이 네. 하시는데 젊은 시절에 종신보험은 이제 가장이 근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의 생계를 보전하는 용도로 많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나면 그 종신보험의 용도가 조금 바뀌어요. 그렇죠. 그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보험금을 가지고 후사망자 살아계신 분들의 생활비 용도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뭘 확인해 봐야 되냐 그러면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증권을 이렇게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 네. 피보험자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수익자는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수익자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누가 받아가냐면 피보험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받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상속인이라고 하면 자녀랑 배우자가 같이 받아가게끔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 있죠. 슬프네요, 그건 또. 예를 들면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 경우도 집 소유주가 먼저 돌아가시면 주택이 상속이 일어나 버려요. 네. 그럼 소유주가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다른 소유주가 연금 받으시는 남아 계신 분한테 소유권을 포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랑과 전쟁이 돼버리네요. 사회면. 그러니까 뉴스. 그런 걸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용기를 얻고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달에 오실 땐 제가 꼭 자신 있게 센터장님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혼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